안녕하셨습니까? 너무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빠졌을 것 같은데요. 사제 연수도 있었고, 추석도 있었고요. 우리 본당이 또 30주년 다음 주에 미사도 있고 그래서, 조금 바쁘다는 스스로에게 핑계를 좀 대면서 미뤘습니다. 자, 오늘은 애니어그램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9번 유형 평화주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교회의 가르침이라든가 혹은 그 하느님께 이르는 길, 유일한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이런 것들이라기보다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우주와 연결되어서 어떤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신적인 존재와 합일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요. 이 애니어그램과 같은 도구도 잘못 사용하면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애니어그램은 정말 단순한 도구로 써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을 위한 도구로 써야지 이것이 영적인 수행의 방법으로서 내가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신과의 합의를 이루고 어떤 신적인 존재로 나아간다. 이런 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우리가 그리스도교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가는 사람들이고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고자 하는 내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서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9번 유형의 평화주의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고요. 무엇이든 다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과연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누구지?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요. 자, 이 9번 유형의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양쪽의 평화를 동시에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양쪽의 내부와 외부의 평화를 과연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들은 9번 유형의 사람들은 내면에 자기만의 세상과 자기 어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활발해 보이고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9번 유형의 사람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고여있는 호수처럼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흘러가는 강물처럼 모든 것들을 포용하면서 세상의 큰 물줄기를, 흐름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이 9번 유형은 1번부터 8번까지 모든 유형을 다 닮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칙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요. 따뜻한 감성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깊은 사색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유쾌하게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정작 이들은 자기 자신의 유형은 닮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9번 유형은 하얀 도화지, 하얀 스케치북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왜 그럴까?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걸까? 어디에 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규정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한 편인데요. 반면에 이 수용성, 이 넓은 인내심과 수용성이라고 하는 큰 장점이 자칫 잘못하면 미숙한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 괜찮아, 다 좋아 라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미숙함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9번 유형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많은 경우는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물론 아니죠.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힘들었던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사건 자체에서 자신을 분리해내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글쎄요, 별일 없었는데 라고 실제로 기억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들은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그것을 감추어 왔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들은 맺고 있는 관계가 피상적일 수도 있고요. 생생한 파닥파닥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삶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8번 날개를 쓰는 9번은요. 이제 8번 날개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8번 날개 그 힘, 주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 또 세상을 변혁시키고자 하는 어떤 마음들, 이런 날개를 쓰는 사람은 중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습니다. 인내심과 힘이 굉장히 강하고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내면적으로 상당히 고집이 센 편이고 또 방어적인 어떤 모습을 갖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9번 유형의 그 독특한 여유로운데 좀 지나치게 여유로운, 다른 사람이 자칫 좀 답답할 수도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을 갖기도 하죠. 1번 날개, 원칙주의자의 날개를 쓰는 9번은 몽상가라고 불려지는데요. 다양한 관점이나 비전을 갖고 있고 또 목표의식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무엇인가를 제안하거나 이런 면에서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잘 듣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조금 청교도적인 모습을 갖기도 한다고 하죠. 저는 1번 날개보다는 8번 날개를 쓰는 성향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자, 자기 보전 본능이 강한 9번 유형은 그 특유의 어떤 편안함과 느긋함을 추구하는데 이들은 많은 것들을 크게 바라는 게 없어요.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요. 어떤 것에 그냥 수동적으로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뭘 해야 되나? 이런 단순한 어떤 삶을 추구하려고 하죠. 사회적 본능이 강한 사람들은 많은 관계를 맺기는 합니다. 많은 관계를 맺기는 하는데 그 관계에 아주 깊숙이 뛰어들지는 않고요. 그냥 조금 떨어져서 보는 뭐 이런 게 있구나 또 저런 게 있구나 이런 관계 맺음을 한다고 하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고 그 기대에는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조금 넌 열심히는 사는데 좀 영혼이 없어 이런 표현을 듣기도 하죠. 거절할 수 없는 사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고요.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좀 싫은 게 있으면 수동적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닌데 왠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성적 본능을 가진 강한 9번 유형들은 삶의 융합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내가 또 너고 또 네 삶이 또 내 삶이고 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이고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의 정체성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도 좀 있고요. 조금 비현실적인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한다고 해요. 자, 이 9번 유형의 사람들을 일깨우는, 지금 좀 건강하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신호가 있는데요. 일깨우는 신호라면 첫 번째는 이들은 무엇이든지 오케이 합니다. 산에 갈까? 좋아. 바다에 갈까? 좋아. 점심 먹을까? 좋아. 저녁에 회 먹을까? 좋아. 무엇이든 오케이를 하고 있다면 9번 유형이라면, 당신이 9번 유형이라면 자신에 대해서 좀 갸우뚱 해봐야 됩니다. 수동적인 공격을 펼칠 때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답하지 않음으로써, 정확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무엇인가를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당신은 분명히 지금 스트레스의 상황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행동 소멸이라고 하는데요. 뭘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도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자신을 감춘다는 것은 속인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명확하게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 난 이래! 이런 게 아니고 글쎄 뭐 그냥 뭐 다 그래.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 9번 유형들의 사회적인 역할이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그냥 뭐 다 그래. 뭐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사회적인 역할이 있는데요. 자, 벌써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조금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분들은 주체성과 명료함, 원칙 등을 굉장히 강하게 쓰는 분들은 벌써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 9번 유형 특유의 그 내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9번 유형은 삶 자체가 게으르진 않아요. 할 일을 열심히는 하는데 내적으로 무엇인가를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파동을 줄임으로써 또 자신의 어떤 주장을 줄여나감으로써 이렇게 평안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좀 있다고 하거든요. 이 9번 유형은요, 자의식을 줄임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얻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 이들은 평화로워 보일 수는 있지만 어떤 일을 같이 한다거나 명료한 어떤 선택 앞에 섰을 때는 조금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사실은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내밀한 사람에 속합니다. 외적으로 굉장히 활발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세상이 굉장히 확고하고 그 세계 안에 살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감정형 중에서는 4번 유형과 유사하고요. 사고 유형 중에서는 5번 유형과 유사합니다. 자기 세계 안에 들어가서 자기 세상 안에서 삶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조금 이상적으로 보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다고 하지요. 좋게 본다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들은 굉장히 고집스러워요. 평화로워 보이고 누구와도 다투지 않지만 상당히 고집스러움이 있고 내면적인 저항이 강한 사람들인데 이 9번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안에 어떤 분노가 있습니다. 못마땅한 감정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고 대면하고 그 분노를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느냐가 이 9번 유형들에게는 긍정적인 삶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고 자기 안으로 이렇게 쪼그라드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경계선이 되기도 하는데요. 누구나 그렇듯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염세주의나 불평, 불만, 비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해서 평소에 이들의 평화로움을 알던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9번 유형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랄 수도 있지요. 자, 성장을 향해 가게 될 때에 9번 유형에게 주어지는 권유들이 있는데요. 자기 자신이 가진 차분하고 평화로운 에너지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번 유형들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쓸 필요가 있는데요. 9번 유형은 또한 No,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사실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분노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9번 유형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9번 유형들의 장점이죠. 힘의 원천은 아주 깊은 인내심이에요. 가만히 머무르고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힘이 굉장히 강한데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것을 참 잘하죠. 그래서 이 9번 유형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기는 하는데요. 이 9번 유형들은 간섭하는 것보다는 지켜보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고요. 웬만해서는 외부적인 상황에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화가 났구나. 이런 일이 있네. 라고 관찰하고 인정은 하긴 하지만 쉽게 흔들리거나 흥분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 9번 유형들은 그래서 긴장 상태에 있거나 어떤 모순이 발생하거나 내적으로건 외적으로건 갈등이 생기는 상황들을
잘 허용하는 편입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지. 모순이 있을 수 있고 긴장이 있을 수 있어. 흔히 9번 유형들이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갈등의 상황을 회피하거나 외면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회피나 외면이라기보다는 저는 수용, 그렇구나 라고 보는 힘이 좀 강하다고 보는 것이 저는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자신의 역할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9번은 다른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어요. 다른 이들을 북돋울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요. 이 9번 유형들이 진실함을 느끼는 동시에 단호함을 가질 수 있을 때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죠. 9번 유형들은 역설의 통합을 인식하는 사람들인데요.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9번 유형은 굉장히 물질적이라기보다 본능적이면서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요. 이들은 기쁨과 고통, 슬픔과 행복, 덕, 아름다운 것과 약함,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평화로움과 불안함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고 그것이 서로 부딪히고 반대되고 배제되고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것이 서로 이렇게 순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9번 유형의 사람을 끝으로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9번 유형입니다. 자, 다음에는 다시 에너지, 원전 문제와 현실적인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